네, 안녕하세요. 오늘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이 아쉬운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을까? 첫 번째, 셀트리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처럼 셀트리온이 오늘장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반기 신제품 출시로 수익성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두 분은 동의하시는지 OX로 의견 주시죠. 네, 5로 일치가 되었는데 사실 오늘 뭐 올라도 정말 바닥권에서 살짝 떨어지지 않은 정도다라는 차트의 모습이거든요. 셀트리온 언제 이전에 그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전가요? 네. 노려보고 계셨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셀트리온이 정말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일단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렸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미국 시장에서도 바이오 헬스케어가 그나마 좀 덜 빠집니다. 좀 슬픈 사실이지만 그나마 좀 견디고 있다라는 쪽에서 이번에 JP모건에서 얘기했었던 시장에서 방어주를 고른다. 그래도 제약 바이오 섹터가 아니겠느냐라는 쪽의 얘기가 나오면서 좀 더 덜 빠지는 걸 선전한다고 표현하는 게 좀 슬프긴 한데요. 네, 그래도 그런 변화가 나오는데 국내 쪽에서도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전환되기 시작하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오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시장에서는 이걸 정책 관련된 쪽으로도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신정부 들어서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정책들 이번에도 또 정책 110개 과제네요. 거기 들어가면서 앞으로의 기대감도 조금 있는 가운데 특히 이제 바이오시밀러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그나마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네. 지금같이 인플레이션 뭐든지 다 비싼 시대에 이제 약값 가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통제를 해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오시밀러가 더 부각을 받지 않을까요? 네, 그런 관점에서도 앞으로 쓰일 용도가 많겠다고 하게 되면 이런 때가 기회이기 때문에 아마 셀트리온이 조금 더 관련된 성과를 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하지만 지난 회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투자 심리가 빠르고 강하게 들어온 데는 한계가 있을 거고 이제 회계 처리도 예전식으로는 못하게 되겠죠. 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담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기대는 지금쯤 이렇게 많이 하락했을 때는 가져볼 때도 됐다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이었는데요. 셀트리온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도 괜찮겠다. 기대해봐도 괜찮겠다. 의견 주셨고요. 여기서 두 번째, 오늘 또 이 종목이 갑자기 올라요. 카카오페이입니다. 대출의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데 이게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일까요? 아니면 다른 걸 봐야 될까요? OX 의견 주시죠. 여기선 의견이 나뉘어졌는데요. 사용자 사장님은 네. 카카오페이 조금 더 보겠다. 이 회사의 정말 큰 경쟁력 모멘텀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일단은 금융에서도 네.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불러왔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인터넷 은행의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이제 나온 얘기가 대출 라인업 확대가 되면서 경쟁력이 강화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전월세 혹시 대출 한번 받아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직. 그거 하는데 서류와 뭐 각종 증빙들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네. 좀 짜증이 막 날 정도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빅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간편하게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큰 강점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일단은 전세라던가 월세 이런 쪽들의 비율이 결코 우리나라에서 적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런 쪽에서 어떤 신사업 모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저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게 그 주택금융공사 쪽 거를 보증을 이제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중개 서비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개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을 취득을 하겠죠. 그러면서 일단 소비자들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이런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편의성을 굉장히 추구하는 경향들이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예전처럼 막 이제 MZ세대라던가 좀 젊은 계층이 다시 한번 이런 편의성을 버리고 은행에 가서 번호표 뽑고 막 대기하고 상담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상상할 수 없는 미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이미 카카오페이 바닥권에서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올라갈 거다라는 좀 확신을 줬어요. 보시게 되면 이제 수급 상황이 투신, 연기금, 보험 이런 쪽들 기관 위주로 해서 5월 16일부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바닥을 다졌죠. 여기 지금 보이시죠? 빨갛게 불 들어와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5월 20일부터는 지금 거의 매수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 신호는 이미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사업의 모델들이 발굴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5 의견 주셨습니다.
약간 대출 이야기할 때 김민수 대표님 너가 뭐 대출을 받아봤니 이런 투로 저를 웃으시면서 보시던데요. 아닙니다. 워낙 큰 손이시기 때문에 대출의 대자 같은 건 워낙 모르시는 우리 여사님. 아닙니다. 네. 저도 뭐 받을 때가 되면 때 되면 집 살 때 대출을 받아야겠죠. 아직은 그럴 타이밍이 가정이 아니요. 먼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넘어가 볼게요. 오늘 과대낙법 게임주들이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부터도 나타났죠. 펄어비스 하반기 믿고 가볼까요? OX 의견 주시죠. 여기선 또 김민수 대표님이 우리 게임광 이야기 안 들어볼 수 없는데 펄어비스 기대되는 점이 있다면요. 악재 다 반영된 겁니다. 아. 네, 이런 주가에서 일단 기대를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게 그거죠. 중국의 검은 사막 모바일 가지고 이거 초기 매출 안 나온다. 뭐 순위 100위권으로 밀렸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검은 사막 모바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에서 해보니까 재밌네. 이제 가기 시작하네 그러면 이제 과금을 조금씩 늘려갈 때입니다. 여기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혜연아, 예, 중국 분들도 아마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느리지만 차근차근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걱정하는 건 그거 하나죠. 혹시나 이번에 한국이 자꾸 이제 미국 쪽으로 붙는다 그래서 혹시나 나올 수 있는 약간 규제. 그렇죠. 좀 한한령부터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약간 걱정은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줬던 판호를 그냥 회수해 간다. 이건 더 눈에 티나는 거죠. 그쪽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었을 때 또 이제 기대하고 있는 기대작은 플러스 알파고 여기서 생각했던 것보다 성과가 나오네라는 데이터가 제가 보기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기대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OX 의견 나뉘어졌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마감에 산다 두 분이 직접 고른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키워드는 이스트 웨스트고요. 나도 방산우주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볼게요. IS 동서 이스트 웨스트 참. 네. 짝꿍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 사장님은 제놓고 갖고 오셨고요. 저도 중간에 콧말 하나 넣을 걸 그랬네요. 방산우주 이렇게 읽어버리면 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제놓고 제가 요즘 가장 또 관심 깊게 보는 게 방산 섹터거든요. 맞아요. 하나를 사고 싶은데 제놓고 사볼까요? 네, 이거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네. 좀 못 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오늘인가요? 리포트 나오면서 오늘 리포트 바를 조금 받고 있죠. 제가 이제 조금 더 리포트 바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낸 리포트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일단 투자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6월에 누리호 2차 발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단기 이슈가 될 텐데 만약에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중장기적인 이슈, 발사체에 대한 이슈로까지 전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항공우주산업 쪽 하고 있는데 방산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주가 되고 있어요. 이게 장점일 것 같아요. 지금같이 고밸류를 받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방산 쪽의 캐시플로우, 캐시카우가 꾸준하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기초 체력이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부분들을 반증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위성통신 부품을 제조를 하는데 비접촉식 광전 케이블이에요. 이게 군의 전술 정보 통신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핵심 부품이라고 하고요. 소형 무장 헬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바이든이 와서도 또 항공 이런 쪽들로 얘기를 많이 또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항공 전자 장비를 중점적으로 이 기업이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인터콤이라던가 혼선 방지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신정부 항공우주청 이런 거 설립들 막 얘기 나오고 있죠. 굉장히 기대감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는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테마성으로 올라왔던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기업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배제를 하시고 네. 이런 기업들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독자 기술을 확보한 엑스밴드 트랜스미터라고 있는데 이게 송신기 장비 쪽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전부 다 이제 통신 쪽과 밀접하게 좀 연결이 되죠. 그쪽에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정말로 잘 나오고 있어요. 2019년도부터 매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영업이익 확보해 나가면서 영업이익률이 1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도 연간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앞으로도 고마진 핵심 부품이라던가 우주 쪽에 밸류 받으면서 주가는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노코를 갖고 오셨습니다. 나도 방산우주해요. 목표 주가 43,000원, 손절가 25,500원이고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 네. 지난번에 또 마감에 산다에서 이야기했던 SPG가 오늘 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역시 김민수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은 IS 동서 갖고 오셨습니다. 네, 그때는 키워드가 뭐였죠?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잘 있죠, 저희는요. 네. 네, 근데 IS 동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건설주인데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실적 보니까 그럴 정도는 아닌데 지금 변화하는 기대를 좀 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특히 건설 모멘텀, 토목 모멘텀이 있고 폐기물 업체 진심이라는 건 뭐 잘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하나 플러스 알파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관련된 산업입니다. 폐기물 관련된 쪽에서 진심이 있다 보니까 이 2차 전지 어떤 재활용 쪽에서도 돈이 된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 리시온이라는 회사 쪽에 지분 5% 투자를 했고요. 게다가 한 3천억 투자해서 연간 전기차 15,000대 분량의 처리 시설을 연내 착공이 들어가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일단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변화 나올 때는 앞으로에 대한 산업의 기대를 좀 키우는 밸류를 더 줘도 되지 않나 생각드는데 실적이 약간 위축됐다가 작년 영업이익이 3,100억대 48% 늘었습니다. 올해는 4천억이 넘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하는데 주가는 왜 이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건설주의 모멘텀들 조금만 부각받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선두에 서지 않을까라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한 6만 원대, 손절가는 한 4만 6천 원대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전에 SP니였대요. 근데 그때 키워드가 SP니로 SPG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도 신고가 달성했고 그 다음 타자로 한번 IS의 동서 여기는 제노코 또 제가 땡기는 제노코로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보시면요. 코스피, 코스닥 상승폭이 조금은 줄었습니다. 코스피가 0.39% 오름세, 코스닥은 0.85%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코스피 시장 시총 상위단에 많았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